얼마 안 있으면 한 1,000만 원 그냥 넘을 것 같다. 한 1,500만까지 가지 않을까. 정우성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그런 이미지와 모습과는 약간 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더라. 디테일한 면으로 따지면, 싱크로율로 따지면 노태우가 상당히 비슷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모사꾼의 이미지, 단교하고 교활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살렸고 장태환 수경사령관도 고심 끝에 결국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약간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좀 각색을. 근데 그 사랑했던 부하들이 결국 다 배신을 해요. 그 자식처럼 키웠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끝내는 배신해서 자식을 체포하는.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까.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려다가 영화 속에서 죽는 인물이 이제 김호랑 소령이죠. 네. 예. 장태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영화와 함께하는 인터뷰, 영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숙청의 역사 한국사 편과 세계사 편을 쓴 국민일보의 최경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취미 삼아서 또 역사 작가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취미 삼아서 한다고 하시기에는 이미 책이 2권 나오셨고. 3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예. 책이 3권이나 나왔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이따가 또 이 책에 대해서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 요즘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오늘 같이 볼 거잖아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너무 연출이 너무 뛰어났고 여러모로 고증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 오공화국이라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랑 또 비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되게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 제5공화국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이제 이덕화 배우가 맡았었죠. 네. 사실 저도 예전에 그것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의 나이가 이렇게 저희의 연식이 좀 노출이 됐네요. 네.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잘 오공화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하도 영화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하도 이 서울의 봄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MBC 온에서 이제 제5공화국을 다시 보여준대요. 서울의 봄은 지금 흥행세가 너무 대단해서 1,000만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넘을 것 같고 네. 지금 추세대로라면 40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얼마 안 있으면 한 1,000만 원 그냥 넘을 것 같다. 한 1,500만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만이요? 예, 가능하지 않을까. 저처럼 한 3번 보는 사람들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흥행세가 대단한데, 지금 거의 뭐 500만에 지금 달하고 있고, 흥행 속도가 광해 왕이 된 남자, 국제시장보다 좀 빠르대요. 예. 네네. 그 광해와 국제시장은 1,000만을 훌쩍 넘긴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1,000만 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간단하게 영화 얘기를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12.12 사태와 그 이후에 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1979년에 12월 12일에 있었던 전두환과 그 일당의 쿠데타죠. 맞습니다. 명백하게 쿠데타고 그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에 그 12.12 사태는 9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41분에 정말 압축하고 압축해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죠. 네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아주 영화적으로 잘 재구성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극 중에서 이름을 조금씩 바꿨는데 실존 인물로 얘기하죠. 황정민 배우가 전두환을 맡았고, 네. 장태환 장군이 정우성 배우죠. 네네. 그 2명의 그 주연 배우가 굉장히 강력한 맞대결 구도를 이루면서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결말이 스폰데 이게 뭐 그렇게 흥행을 하겠냐. 왜냐면 실제 역사적 사건이 이미 역사책에 쓰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결말이 다 스포일러가 된 상황인데 흥행을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다. 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결말이 다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재밌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클라이맥스가
그게 굉장히 뒷부분에 배치가 돼 있고 그 이전까지는 그 전두환과 이 장태환, 그러니까 황정민과 정우성의 대결 구도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대중 상업 영화의 그 플롯이나 이런 캐릭터 이거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이맥스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 전두환과 장태환의 대결을 정말 숨 쉴 틈 없이 계속 고조시켰다는 게 이 영화의 흥행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연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황정민의 연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황정민 처음에는 약간 좀 편견을 갖고 봤는데 황정민의 연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워낙 좀 이병헌처럼 이렇게 다채롭게 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황정민 배우가 역시나 이번에도 그 악역을 워낙 자기만의 스타일로 워낙 이렇게 잘 소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역시 황정민이다. 정말 인상 깊게 황정민을 봤습니다. 연기를. 예,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워낙 이제 오공화국에서 이태신 역할, 장태환 수경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배우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약간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그걸 잘 못 살리지 않았나. 그래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제5공화국의 장태환 역할을 했던 배우님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태환 수경사령관하고 가장 비슷하게 이제 보였던 게 이제 오공화국의 그 배우님이었고 이번에 그 정우성 배우님은 약간 좀 그때 장태환 수경사령관하고는 약간 좀 많이 좀 다른 그런 얼굴과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정우성 팬분들이 조금 저희 악플을 다실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그러면 이걸 농담입니다. 농담. 예.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님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제 말은 뭐냐면 정우성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그런 이미지와 모습과는 약간 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더라. 워낙 잘생기시고, 예, 워낙 장태환 수경사령관님도 약간 머리가 좀 그렇게 좀 벗겨지셨는데 정우성 배우님은 워낙 이렇게 머리숱도 많으시고 또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약간은 좀 매치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연기력은 너무 좋았는데 예. 싱크로율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 밖에 뭐 이성민 배우, 뭐 김성균 배우, 뭐 주조연 가리지 않고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았던 배우 연기가 허하평 대령 역할을 맡았던 그 보안사 감청 공작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감청하고 듣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바로 허하평 대령을 이제 모티브로 한 건데 네. 그분의 연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약간 뭐랄까 그 보안사의 그런 감청 공작, 뱀 같은 그런 모습들, 그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막 공작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 배우가 예,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엔딩 크레디트 올라갈 때 음악 전선을 간다라는 게 울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울컥했는데 왜냐면은 이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전선을 간다가 음악이 나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 당시에 참 군인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진혼곡이면서 그분들을 기리는 좀 송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울컥했던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끝까지 남아서 그 노래 다 듣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연출 같은 경우는 김성수 감독님, 그 정우성 배우의 정말 시작을 함께했던 비트를 만드신 분이죠. 그 밖에도 굉장히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잘 만드는 분이신데 이번에 드디어 1000만 영화 감독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네. 비주얼 같은 경우도 되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증이나 이런 게 잘 돼서 그죠? 되게 굉장히 당시 상황으로 저희가 몰입해서 당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고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물들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노태우 역할을 맡았던 노태권 여러 가지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노태 대통령의 그런 약간의 말투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행동적인 모습들 네. 거기에서 약간 우유부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구사단을 이제 빼가지고 결국 전방부대를 빼는
결단을 하는 그런 과단성도 있었거든요. 물론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렇게 우유부단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결단력 있게 또 행동하는 이런 양가적인 측면을 잘 담은 그런 디테일한 고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노태우의 어떤 성격과 극 중에서 묘사되는 그런 캐릭터가 좀 비슷한가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는 디테일한 면으로 따지면 싱크로율로 따지면 노태우가 상당히 비슷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또 잘 살렸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화와 실제 사건을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실제 12.12 사태와 다르게 영화 서울에 보면서 각색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그 이태신 수경사령관이 전두환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출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 대치를 하는데 그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각색이 된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압을 하려고 이제 연병장에다가 병력을 집합은 시켰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워낙 이제 전세가 많이 기울었고 그리고 또 주변 부하들이 전세가 이미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싸워봤자 안 된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불바다가 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군님께서 좀 참아라 이렇게 만류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태환 수경사령관도 고심 끝에 결국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약간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좀 각색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만 각색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아, 나머지는 거의 실제와 비슷하군요.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인물들과 영화 속의 극중 캐릭터들이 좀 많이 흡사한 편인가요? 많이 흡사한 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가 행동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디테일을 좀 많이 살렸다. 그러니까 이 외모는 비슷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상영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태우의 그런 우유부단한 것 같으면서도 과단성 있는 행동을 또 보여줬던 그런 양가적인 측면을 잘 살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모사꾼의 이미지, 단교하고 교활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살렸고 그리고 또 정우성 배우는 실제로 외모적인 싱크로율은 비슷하지 않지만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강직한 군인의 모습 이런 거를 잘 살렸다. 예, 그런 이미지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정승화 참모총장 또 비슷한 편인가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비슷하고 실제로 정승화 총장이 워낙 또 사람이 이제 정치는 모르는 그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강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하나회의 이런 등살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군을 통제하지 못하고 약간 좀 외로운 측면, 그 고립되어 있는 측면 그런 것도 좀 잘 살렸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성민 배우의 정승화 총장 그것도 상당히 좀 많이 고증을 잘 살리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강직한 분이셨군요. 정말 비슷한 거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실제 얼굴을 보시면 실제로 저 배우분을 정말 탁월하게 잘 선발을 하셨다 이 생각도 좀 들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실제로도 막 전화로 너희 다 내 밀어버릴 거야 뭐 이런 스타일인가요? 약간 그렇게까지는 그 전화로 그렇게까지 막 그 육군본부에다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워낙 강직한 군인이었죠 그분도 그리고 부하들도 사랑했고 근데 그 사랑했던 부하들이 결국 다 배신을 해요. 최세창 준장 그리고 뭐 박희도 이런 양반들이 다 자기들이 한 십몇 년 이상을 같이 함께했던 그 자식처럼 키웠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끝내는 배신해서 자신을 체포하는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까. 참 그런 것들을 또 막판의 연출적인 부분에 잘 살렸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포 당시에 팔에 총상을 입으신 상태였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려다가 영화 속에서 죽는 인물이 이제 김호랑 소령이죠. 김호랑 소령님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면서 최근에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호랑 소령님의 조카 분께서 TV에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눈물이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삼촌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난다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군인이고 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그 워낙 충격을 먹어가지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실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개인사도 되게 안 좋아졌고 아무튼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군인이죠. 참 군인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진압작전 들어갈 때 체포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자신의 상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끝까지 남았고 그리고 그때 진압작전에 들어갔던 자기 무슨 친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또 해유를 좀 어떻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영화에도 묘사가 되죠. 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뭐 단호히 거부를 하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예. 예. 네,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예, 참군인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하나회가 아닌 군인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12 쿠데타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예, 그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따질 수 있는 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한 거. 그게 성공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처음에 그게 만약에 성공을 못했으면 이게 처음부터 이제 꼬여가지고 잘 안 됐을 것인데 어쨌든 그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지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에 성공한 거 그게 성공에 상당히 큰 밑거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약간 이제 어려움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직속 상관을 체포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의 재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질 못해요. 최규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데려오든지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재가를 끝끝내 거부합니다. 거기서 약간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생겼고 재가를 포기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반란군들이 모여 있는 30경분대로 돌아와서 이제 했는데 그때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당신들을 다 이제 탱크로 밀어버릴 것이다. 그 장면도 이제 있고 그때부터 약간 위기에 처하죠.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이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쿠데타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예 병력을 이제 동원하는 거죠. 이 병력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 그때부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장태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희도한테 얘기해서 일공수여단 출동 명령을 이제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육군본부 측에서는 구공수여단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거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안사의 위력이 좀 발휘가 돼요. 보안사의 위력이 발휘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보안사가 이제 감청 공작을 모든 군대 내 통신을 다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들의 그런 통화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감청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안사는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일공수여단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행주대교를 건너야 되는데 그 행주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박희모 34단장이 그 행주대교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 근데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일공수여단 거기 못 지나가게 막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허합형 그 보안사들이 이제 감청 공작을 하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박희모 그 34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전두환이가 이제 그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고 있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우리 편에 서라. 이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거기 행주대교가 열려요. 열려가지고 어쨌든 서울로 진입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안사의 감청 공작이 엄청나게 위력을 많이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일공수여단이 어쨌든 행주대교를 건너는 거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 육군본부가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일공수여단이 이제 거기 육군본부의 설득에 넘어가서 회군을 다시 해요. 회군을 다시 해가지고 원대 복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비슷한 시점에 구공수여단, 육군본부의 구공수여단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측은 상당한 위기에 빠져요. 왜냐면 이제 서울로 누가 먼저 병력을 진입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성패를 좌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구공수여단이 이제 서울로 출동이 이루어지고 일공수여단은 원대 복귀했다가 전두환이 다시 이제 박희도 그 일공수여단장을 직접 보내가지고 직접 데리고 와라 그 병력을. 그래서 다시 일공수여단이 다시 서울로 출동하고
그래서 육군본부 측의 9공수여단과 전두환 측의 1공수여단이 서울에서의 무력 충돌을 앞두고 있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9공수여단이 먼저 서울로 도착을 했을 거예요, 아마. 더 빨라요. 더 빨라가지고 1공수여단보다 먼저 서울로 진입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두환이 이제 끝나는 거였죠. 네. 근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전두환이 묘안을 발의를 해요. 그 육군본부 측이 뭘 제안을 하냐면 만약 내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병력을 물릴 테니까 당신네도 병력을 물려라. 이런 신사협정을 제안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뭔가 당연히 이쪽에서 기만책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철수할 때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철군을 할 수 있게끔 대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전을 너무 우려했던 것 같아요. 내전을 너무 우려해가지고 그리고 전두환 측이 반드시 철군을 할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먼저 철군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미 이쪽에서는 몰래 잠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복. 그래서 9공수여단이 완전히 철군하는 걸 보고 나서 그대로 밀고 들어갔죠. 그대로 이제 육군본부랑 국방부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공수여단이 운명의 회군을 한 게 가장 전두환의 그런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육군본부 측이 스스로 걷어들였던 거예요. 이 어이가 없는 참 그 육군 참모 차장이 그때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양반은 이제 노재현 국방부 장관 못지않게 참 무능하고 참 무능한 똥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똥별. 네, 똥별이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9공수여단 회군이 전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예. 보안사의 감청 공작도 중요했고 뭐 전두환의 기만책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으로는 9공수여단만 회군하지 않았으면 그래 9공수여단만 서울로 진입을 해줬으면 이제 수방사랑 같이 이렇게 협공을 해가지고 뭐 1공수여단이 오든 뭐 노태우의 구사단이 오든 다 방어가 가능했거든요. 네. 먼저 서울로 누가 병력을 진입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거기서 결국 참 9공수여단을 이렇게 진입을 못 시킨 게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죠. 네. 예.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참담하죠. 그 이후에는 뭐 육군본부라든가 국방부 중앙청이 그냥 뭐 밀물에 그 휩쓸리듯이 다 그냥 쓸리잖아요. 그 병력이 없으니까. 네. 전투 병력이 없다 보니까 수경사도 병력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에다 빨리 병력을 구워달라고 열심히 장태환 수경사령에 전화를 돌렸던 거고. 그래서 전투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뭐 무주공산이었죠. 거기는 뭐. 예.